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니 좀 전에 독서 방송 녹음했는데 막 신나게 그때 막 희망 있다고 막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요 방송은 저희가 긴급히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은 저 확신에 찬 예측이죠. 그래서 3월 23일 날 이제 개학이 좀 어렵지 않느냐. 4월 6일까지 2주 정도 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 개학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 요건 조금 심각하죠. 그렇죠.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논란 여지가 되게 많고 고민스러운 요소가 많으니까. 학사 일정이 막 많이 예. 아니 일단은 우리 훈 쌤이 더 힘들어지죠. 아니 뭐 그렇게 힘들. 좀 전에는 아니 30분 전에 힘들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뭐 그냥 밥하는 게 좀. 밥을 해요? 아침 점심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은 시리얼 먹고요. 아니 시리얼도 먹는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뭐 그냥 잘해요. 토마토 계란볶음 할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거 기본으로 하고 그런 걸로 우리는 아침 때우지 않아요. 항상 아침 정식으로. 어떻게? 밥해서 찌개 끓이고. 그래요? 다 그렇게 먹습니다. 훈 쌤이 끓여서? 네. 난 해주는데. 난 해줘야 돼요. 나는 밥은 내가 잘하긴 하는데. 저는 토마토 계란볶음 잘해요. 샌드위치랑.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잘한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시기예요 이제. 이젠 주부. 우리 저기 그 슌 셰프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식당. 진짜요? 여행 가면은 본인이 다 이렇게 막 국 종류 4종류 갖다가 막 끓여주고 그래요. 예. 네, 꿈이 식당 하나 차리. 예. 뭐 이렇게 술 뭐 갖고 올 거냐? 술이지 않아요? 지금요? 지금은 조금 아직 좀 더 연습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감바스도 맛있게 먹었고 명란젓. 명란젓 감바스까지 먹었습니다. 순대볶음도 맛있었어요. 자, 저희가 지금 보는 바에 의하면은 2주 정도 더 연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교육진담은 나름 예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방송이 나왔는데 이제 오전 10시에 교육부가 발표할 텐데 내일. 10시에 했는데 10시 앞에 했는데 만약에 연기가 안 되면 그냥 해프닝이고 너희는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고민 사안이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희는 연기를 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디 손 원장님도 연기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손 이사님도? 그렇죠. 일단 만약에 거의 이제 연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4월 6일까지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4월 6일까지. 4월 6일까지. 네. 근데 이제 오늘 긴급히 우리가 이 방송을 잡은 거 원래 학종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계속 문의들이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들에 대한 학사 일정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건 뭐 연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요거는 한 번 정도 학사 일정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선에서 오늘 또 긴급하게 이제 또 특별 방송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부 쪽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원래 이게 매뉴얼이 다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과부 매뉴얼대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1단계가 뭐냐면 이제 3주를 휴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현재 지금 학생들이 지금 집에 있잖아요. 휴업 상태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3주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1단계. 그래서 수업 일수는 줄지 않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수가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는 큰 차질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4월 6일이라든지 개학이 2주간 더 연기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단계로 넘어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4주에서 7주 정도, 즉 우리 법정 수업일이 190일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10% 정도, 19일에서 한 20일, 주차로 보면 한 3주차 정도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학교 안 가도 된다. 여기가 이제 또 2단계인데 이때는 아까 1단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이면 되는데 2단계로 들어오면은 수업 일수가 줄어듭니다. 수업 일수가 줄어든다는 게
또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학도 줄어들지만 만- 방학을 아예 통째로 줄이는 게 아니라 학교 그렇죠. 가는 날 자체를 줄인다는 거예요. 수업 일수를 줄인다는 예, 거는. 예. 현재의 휴업은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의 휴업은 방학을 그냥 줄이는. 그렇죠. 방학을 그냥 똑같이 190일 다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190일의 건데 수업일수가 나온다는 이제 4월 달로 연기가 되면 180일 정도만 학교를 나와라.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수업 이제 일수가 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문제는 요 단계에서 요 이단계. 2단계에서 그 청취자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학교 가는 날짜가 180일로 줄어드는 거지 배우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90일에 배워야 될 것을 180일에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의 수업 시간이 무조건 늘어나야 돼요. 네,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보충 수업, 그렇죠. 뭐 방과후 수업. 방과후 수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교시 하던 게 8교시, 9교시까지 그렇죠.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이게 2단계, 2단계. 예, 이렇게. 2단계에서 수업 일수가 줄어듭니다. 예. 그러나 수업 시수는 줄지는 않아요. 네. 그죠? 수업 시수가 네. 그래서 이런 또 부분이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또 3단계는 이제 2단계에서 4주에서 7주에서 해서가 아니라 이제 8주로 넘어가는 거죠. 8주 넘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교육 뭐 학사 일정이라든가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럼 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뭘 좀 덜 가르쳐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교육부는 뭐 제7차 교육과정, 제8차 교육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7-2 교육과정 해가지고 미리 다 결정을 해요. 학부모님들 잘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해가지고 전 과목에 걸쳐서 1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2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쫙 다 있는 거예요. 뭐 수학에서는 뭘 가르쳐라, 뭐 미적은 언제 가르쳐라, 뭐 영어는 뭘 가르쳐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국어의 소설이나 고전은 뭘 가르쳐라, 요 시간에 뭘 가르쳐라. 보통 하시는 편집해.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단계까지는 그 정해진 내용을 못 바꾸는 거,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4월 6일까지일 거예요. 그렇죠. 4월 6일까지 교육부가 개학을 미룬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될 교육 과정 자체를 손댈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는 3단계로 갔어요. 한 4월 한 20일까지로 우리가 또 뒤로 미뤄졌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뭘 바꿔줘야 되냐면은 왜냐면 이제 수업을 8교시, 9교시, 10교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랬을 때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선 학교의 자유재량 범위로 바꿀 수는 없죠. 왜냐면은 수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되어지는 사안을 교육부가 마련해가지고 일선 학교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월 6일까지는 개원을 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지만 지금 현재 교육당국이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개학을 더 미루고 싶다. 4월 20일까지로 미루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금서부터 편제표상에서 무엇을 뺄지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아마 지금도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서 더 많이 안정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4월 20일. 그 다음에 뭐 추후로 뭐 더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5월 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부터는 수업 교수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이런 방송할 때마다 중국의 어떠한 텐센트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은 그냥 수업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손실 없이 진행을 하겠다. 다만 그 형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 1억 명의 어떤 중국 학생들에게 그냥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단계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3단계가 넘어가 지금 1단계는 온라인 쪽에서 지금 과제들만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제라든지 같으면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 중일이라든지 예비 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아가 거기서 그걸 실행하고 그다음 사진을 찍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지금 학교 담임 선생이고 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다 벌써 다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래서 보낸대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은 올려놓고 아이들 스스로 뽑아서 자기주도 형태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근데 2단계는 로그인이 동시에 다 돼야 돼요. 2단계는 온라인으로 로그인이 돼서 일단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관리가 들어가요. 온라인상에서. 관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너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3단계로 넘어오면은 학교 수업과 똑같이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정해져서 아이들이 3단계 형태로 되면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대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부분들이 그 집행하는 과정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뭐 4월 6일까지는 현재 사태가 진정 국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이나 보건적인 측면을 놓고 봐서도 좀 연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또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학부모 입장인 거잖아요. 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단계 상황인데도 학교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벌써 막 지금 사실 1단계인데도 학교 측에서는 되게 많이 꼬여져 있대. 제가 이미 1단계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학사 행정 자체, 학교의 행사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일정이 이제 좁아들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2단계. 1단계는 그냥 눈 딱 감고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면 돼요. 선생님들 우리 방학 없앱시다 그래. 그러니까 적금 들어서 여행 가려고 했었던 거 포기하시고요.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1단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2단계죠. 2단계는 뭐가 됐냐면은 수업 일수는 줄어들었는데 수업 실수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는 수업을 연장해야 돼요. 그렇죠. 보충 수업을. 보충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도 역시 1주나 2주 정도로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떠한 압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교육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2단계 때도 수업 실수를 줄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단계 즉 4월 6일까지는 수업 일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수업 일수는 줄일 수 있지만 수업 실수는 학교가 재량 범위 내에서 늘려서 해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수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190일 나와서 해결해야 될 일을 갖다가 180일에 나와서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수업 다시 말해서 7교시 했던 애들이 8교시, 9교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름방학은 지금 상태로 본다면 거의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겨울방학도 한 주 정도 줄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이 있다면 분명히 또 학생하고 부모님들의 또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단계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4월 6일이잖아요. 그렇죠. 4월 6일이면 시원하게 중간고사는 폐지하는 것을 아예 딱 선언을 할 겁니다. 평가전, 그러니까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사안은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4월 6일 정도면 물리적으로 7월 초나 중순에 어쨌든 시험을 보고 학생행정을 마무리 7월 중순에 마무리 지어서 예를 들어서 8월에 그 진행을 하고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름방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고사를 보고 다시 기말고사를 보는 과정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데 이제 고3들은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기말 한 번이죠. 중간하고 기말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중간을 없앤다. 네. 뭐 수행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이제 기말 거의 뭐 기말 하나에 다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 육모랑 결합되면서 이제 네.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학사 일정 자체가 땡겨지니까. 학사 일정이 문제가 되면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부터 해서요. 원래 현 고3이 네.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학년이에요. 얘들은 진짜 계속 고생하는 학년이라니까요. 그러네요. 네. 이게 한번 이렇게 꼬이면 다 꼬여요. 그래서 아마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기 어렵겠네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인지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서 그 소아 청소년은 없어요. 뭐냐면 근데 그 청소년 애들은 안 걸려. 안 걸린 대신 균을 가지고 있어.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옮을 수도 있어서 2차 감염 우려성 때문에 지금 안 될 거예요. 전파 가능성 때문에 교육당국이 지금 전파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연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정상 수업에서 더 진행돼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한 만약에 지금 조기에 1단계 상태에서도 아니다. 1단계 상태는 방학을 줄이면 되는 거지. 2단계 상태로 가면 2단계 상태에서는 그 초창기에는 수업 시간을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2학기 때 많은 늘리겠죠. 쪽으로 가서 예, 2학기 때 늘리겠죠. 2학기 때 많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여름 되고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나면 늘리겠죠. 그러면 3학년은 기말고사 한 번으로 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고. 수행을 하겠죠. 근데 수행 갖고 이게 되나? 근데 요즘 수행이 바뀌었어요. 수행이 바뀐 게 뭐냐면은 집에서 해오는 수행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없애겠다고 없어요. 하는 거니까. 집에서 수행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없이 학교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 중심. 예, 쪽지 시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쪽지 시험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한 번 보고 하겠죠. 그렇게 과연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고3 학생들이. 거기다 또 자소서는 언제 쓰나요? 그러니까 자소서 뭐 어차피 그렇게 하면 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보고 중간고사를 이제 이를테면 원래 한 방에 몰아서 하던 거를 우리 대학에서 퀴즈 보는 것처럼 네. 한 여러 번에 나눠 여러 번 나눠서 세네 보겠죠. 번에 나눠서 짧게 본다고 치면 그걸 다 점수화 시키겠다라고 네. 했을 때는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납득이 될 것이냐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돼. 3학년 2학 그러니까 대학 일정 자체를 다 밀어버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3단계가 됐을 때 대학 입시 일정을 미루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재 2단계까지는 대학 입시 일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수업 수 자체만 줄인 거니까. 4월에 원래 이거 3월달 모의고사 연기된 게 4월인데 지금 4월 6일에 개학하면 또 이제 이것도 미뤄지면서 3월 모의고사는 없어지기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엔 외신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아니 근데 고3들이 외신을 보면서 전혀 위로가 안 될 거고. 위로는 안 되죠, 걔들은. 걔들은 텔레비 꺼버려야죠. 고3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날짜가 일정이 어쨌든 간에 어느 수준에서는 미뤄지는 게 가장 합당한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라면은 1단계에서 3주 수능이 미뤄지는 거, 대학 입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고3을 바라보고서는 가장 합당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학생이 고3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 고3만 있다고 봐는 근데 물론 고3만 있다. 그건 이제 그 학원에서는 하는 얘기죠. 한 명의 고3이 한 명의 고3이 10명의 고2보다 무거워 이런 얘기는 이제 학원에서 해주는 얘기고. 근데 교육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3까지 전체의 어떤 학년을 통틀어서 고3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1단계 조건 속에서는 수능도 똑같은 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교육당국이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학사 일정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학종이나 지난번에 교과 논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 날짜에 시험 보고 제 날짜에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2단계가 들어와서 수업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능 일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이때부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냥 이것도 밀어붙일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일정 자체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3단계가 되면 논의가 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스러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3단계까지도 보고 있어요. 저는 4월 20일 정도까지도 연기되는 과정, 개학이 연기되는 과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제적 방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이 부분은 뭐냐면은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 보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적 우위가 당연히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2단계 정도 하고 끝냅시다라고 얘기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당국이 하는 얘기도 우리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질본이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보건당국이 결정하는 것에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4월 20일까지도 미루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4월 20일 정도는 미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미중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희가 항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방송을 계속 편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그렇게까지 가벼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업 일수, 수업 시수, 그 다음에 어쨌든 평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월 22일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지 말고 4월 20일까지도 우리 애랑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진짜 아까 우리 민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일수가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업 그러니까 되게 잘 네. 수업 시수에 대한 우리는 일수 어머님들 학생들 수업 일수만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수업 시수잖아요. 수업 시수가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줄진 않죠. 네, 그러니까 아니요. 교육 편제표에서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교육부가 장관 시행령으로 법령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것은 법령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법은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1부터 10까지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9번과 10번은 빼라고 이야기하면은 수업 시수도 줄어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또 고3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9번과 10번은 올해 수능에서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현 고1, 고2, 고3 학생들도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수능에 못 내요. 요 시기에. 예,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좀 사실상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방송을 전혀 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뭐 학원 입장 대변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전혀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기가 되고 휴원이 될 때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특별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집에만 있고 공부를 안 해 정도의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교가부는 솔직히 살짝 눈치를 보면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복잡하죠. 우선순위가 네, 이거 그러니까 건강 그 질본 쪽이니까. 아니 1단계까지는 깔끔해요. 방학만 줄이면 돼요. 네. 방학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냥 방학을 싹 줄여라. 선생님들 좀 고생하지만 올해는 뭐 사태가 다 그랬으니까 아니 뭐 지금 2주 학교 안 갔으니까 좀 고생했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미루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날짜는 줄어드는데 가르쳐야 될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기 때 그것도 당장 또 애들 수업 시수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학기 때 수업 시수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방학에 대한 날짜도 학교장 자유재량 범위 내에서 방학도 더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장의 방학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학기 때 방학을 상당히 대폭 줄여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여름방학을 일주일 정도로 그냥 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가 보장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4월 6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4월 6일 이후에 또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수능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 편제표까지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단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되게 희망적이죠. 오늘이 지금 3월 15일이잖아요. 저희 방송이 지금 3월 15일. 3월 15일인데 지금 3월 15일에서 4월 15일이면 한 달인데 한 달 내도 정리가 되겠죠 뭐. 4월 6일이면 거의 한 20일이다. 그죠? 뭐 저는 원래 또 이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진자가 계속 0명 나오면은 이제 개학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4월 1일부터 적어도 3월 말부터 지금서부터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 3월 한 25일서부터 0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없어야만이 교육당국이 4월 6일서부터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3월 25일에도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어디서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시고 갑툭튀 툭 튀어나오시고 갑자기 또 갑툭튀 툭 튀어나오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어디선가 10명이 만들어지고 아직도 잠복적인 형태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이건 또 연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4월 20일경 아직도. 예. 그리고 4월 20일이 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계약을 안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차피 또 온라인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5월 이렇게도 뭐 안정이 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원래 방송이 학종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아이들 스펙 그 관리 그 자료들을 쭉 뽑고 있는데 합격한 아이들 스펙 이렇게 보면 그 교내 경시대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4월이죠 거의 대부분 근데 4월. 이제 이러면 교내 경시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학종의 교내 경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야 이거 가장 저기는 좀 고3들이네요. 근데 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또 슬기롭게 자신의 학업과 연결했느냐라고 하는 반짝이고 빛나는 아이들은 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또 그런 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의적 발상 갖고 있는 애들은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침에도 저 호수공원 운전하는데 애들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농구 엄청 많이 하고 이제는 애들도 집에 못 있겠나 봐요. 그죠, 운동해야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초등학생이 안 보셨는데 오늘은 또 초등학생까지 다 나와요. 저 뛸 때 자전거 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애들이 막. 햇빛 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서 어디서 또 뭐 교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참에 독서도 많이 책도 좀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수행평가 요즘 수행평가 거의 독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환경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고3도 문제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경우에 원래 학교에서 보호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아이들의 경우가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처음에 그 휴교할 때 사실은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날 이게 휴원 결정이 난 날 저희가 이게 지금 고백하자면 그 선생님들하고 그 술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술이 취해서 그랬대요.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확산시킨 사람들을 막 제가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의 밥을 빼앗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급식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급식이 하루에 유일하게 자신이 먹는 한 끼의 식사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은 굶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그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학원이라도 갈 수 있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라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있는 반면에 사실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고통이 정도가 좀 더 심하겠죠.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는 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급식을 하고 대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언론을 보면은 학교와 학원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뭐냐면 학교는 급식을 해요. 밥을 먹는 과정에서 지금 감염이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하면 또 걸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애들이 말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학원은 밥 안 먹고 대화하면 혼나잖아. 친구들끼리 떠들면 혼나잖아.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원과 학교에서의 위험성은 학교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학교는 굉장히 말을 하고 급식을 먹고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요소가 있잖아요. 저는 PC방보다 학교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PC방 거의 노래방 수준의 위험성을 학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당국도 고민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 눈병 한번 걸리면 애들 다 손 만져가지고 아폴로 눈병 쫙 걸리잖아요. 아폴로 눈병이 언제? 옛날에 아폴로 눈병 있었어요. 아폴로 눈병 몰라요? 그거 눈 빨개지는 거.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쫙 걸리고요. 수두 한번 걸리면 애들 쫙 걸려요. 이거 수족구병 한번 걸리면 또 쭉 걸리고요. 강사도 걸렸어요, 아폴로. 네, 그리고 저기 장염 한번 걸리면 또 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급식은 그리고 대화하고 이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들이 집에 가면 엄마가 또 걸리고 아빠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정도면 거의 종식이 된 겁니다라는 질본의 확실한 판단.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도 됩니다라는 시기한이 될 때까지는 학교 개학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은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 계속 제가 진행했던 거는 저는 1단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빨라야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빠르면 4월 20일, 너무 빠르면 4월 6일. 저는 4월 6일도 굉장히 빠를 때 개학의 날짜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4월 20일, 늦으면 5월까지도 사실상 개학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인 형태의 어떠한 수업 실수와 수업 일수의 부조화적 형태의 교육제도에 대한 혼란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올 1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들을 조금씩 해 나가야지 당혹스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거의 10,000명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방송하면은 10,000명 정도가 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10,000명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취약계통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급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좀 더 열심히 하시면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IMF 때도 전 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예. IMF 때도요? 네, 저는 IMF 때도 근데 그때 나 뭐 했지? 저희 IMF 때 나 하루에 한 10명씩 퇴원됐어요. 하루에. 근데 퇴원 사유는 거의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어요. 근데 제가 IMF 때도 학원에 있었고 지금도 코로나 때 했는데 코로나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국가 경제적 위기였지만 지금은 경제적 위기에다가 사람의 목숨까지 놓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인데 근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슬기롭게 잘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2달 정도는 IMF랑은 또 다르게 극복되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그런 아이들 그때 제가 모셨던 원장님이 그런 아이들 통화했을 때 진짜로 그냥 괜찮다 와서 수업 들어도 된다 수업료 안 받겠다 그런데도 못 오죠. 안 오는 애 있고 또 오는 애도 있고 또 어떤 학부모님은 사정을 다 얘기해서 자기가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 수강료를 한꺼번에 내겠다 그런 학부모님 있고 진짜로 상황이 좋아지신 아버님이 진짜로 이렇게 몇 달치 수강료를 갖고 오시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서로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원하는 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도우시면은 좋은 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IMF 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세계 8위의 국가로 아주 많이 성장을 했고요. 요즘 아주 그냥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주 뿌듯한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 방송들 같아서. 보면 되게 딱 좀 이제는 바뀐 것 멋있어. 같더라고요. 하도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게 매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과 정보에도 좀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훈 쌤은 어떻게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기가 뭐 잘 모르겠지만 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참 우리 같은 이제 일개 필부들이 뭔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갖고 복잡해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에서도 머리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다들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계시겠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쯤은 결론이 나서 네, 내일 그러니까 기자회견 누가 하냐 이제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사실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비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아마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할 텐데 이게 뭐 교육 과정을 바꾸겠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뭐 변화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어쨌든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건 나중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잘됐다 잘못됐다를 고민해서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식의 대안은 그런 대응은 그렇게 좋은 대응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든 간에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면 나름 확신에 차서 사실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아침에 뭐 교육부 발표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확신을 해서 일단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슬기롭게 다 같이 뭐 힘내서 극복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박쥐가 만들어냈는데 그 박쥐가 어떤 박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알 수 있는 건 31번? 일단 갑자기 31번. 근데 뭐 또 뭐 우리가 뭐 또 뭘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주어진 건 지금에 와서는 원인과 탓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옮겨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도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어진 상황이나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정규적으로 진행하던 어떤 방송을 또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편제해서 그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예. 오늘 뭐 괜찮았어요? 좋아요, 구독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고요, 피디님? 안 돼요, 끄지 마세요. 희망찬 또 내일 또 기대하면서 교육진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